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증시의 상승 속도는 과거의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울 정도로 역대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지금이 공격적으로 욕심을 내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 시점인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시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수 차트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핵심은 과거에 보았던 10배짜리 종목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시장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세계에서 4개 정도의 텐베거 종목이 탄생했던 것으로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단 1년 만에 주가가 5배 이상 폭등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시장 강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자산의 큰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무척 좋은데 여러분의 실제 수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투자 팁을 인터뷰로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을 진단해보자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설 연휴가 끝난 목요일인데 오늘 하루가 최근 몇 달의 축약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래소 지수는 3%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5%나 폭등하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과 자신감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식을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3%씩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의 지수가 2%에서 3% 이상 급등하는 현상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드물고 크게 오르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에 거래소 3%와 코스닥 5% 상승은 최근의 강세장이 오늘까지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승의 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4월 코스피 기준 2280포인트 수준에서 오늘 마감은 5650포인트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지수가 2.5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며 시장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5배 올랐으니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질주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조심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과감히 진입할 때인지 묻고 싶으실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누구에게도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 스스로를 정의하자면 저는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추세 매매자입니다. 추세 매매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의 힘을 좋아하고 강세장일 때 그 힘이 더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고점을 찍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식시장을 30년 동안이나 깊이 있게 관찰해온 분석가로서 현재의 상승 속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이 공격적으로 욕심을 내야 할 시기인지 보수적으로 걱정을 해야 할 시기인지 묻는다면 심리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지점임이 분명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인 3M이라는 개념은 메서드와 마인드, 그리고 머니를 뜻합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이 중에서 3번째 요소인 마인드 컨트롤을 정의하며 투자자가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2가지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의 탐욕과 시장이 폭락할 때의 공포를 스스로 이겨내야만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더 벌고 싶다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수가 10,000포인트에 갈 것이라는 탐욕이 꽤 많을 것입니다. 물론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본다면 현재의 위치가 결과적으로 탐욕의 정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나도 전 재산을 지금이라도 다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현재는 약간의 걱정을 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구간이지 너무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걸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큰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도를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신호나 타이밍을 잡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은 사실 수백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에 매도 타이밍은 여러 외부 지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나 거시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지표나 고용 지표, 그리고 GDP 수치 등이 포함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발언 같은 이벤트들이 시장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또는 그 강도가 지속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복잡한 외부 요인들이 하나의 점으로 찍혀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차트이며 우리는 차트 해석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식을 분석하며 시장의 전체적인 장세를 판단할 때 이평선의 배열과 이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현재 배열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정배열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어 고점을 찍었다는 기술적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배열이 아닌 이격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너무나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평선과의 간격이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의 원리를 공부할 때 흔히 접하는 수렴과 확산이라는 개념처럼 벌어진 차트는 결국 다시 모이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격이 지나치게 벌어진 확산의 상태이므로 조만간 가격을 조정받는 구간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트의 배열상으로는 여전히 완전한 우상향 정배열이고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라 매도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은 아직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퍼센트 단위로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체 자산의 100%가 주식에 들어가 있어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면 1%씩이라도 수익을 실현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제가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의 정책 변화나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 혹은 수급의 변화 같은 이벤트들을 매도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내 계좌의 수익률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지수 예측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의 최강록 셰프가 스스로를 조림인간이라고 정의했듯이 저 또한 평생을 추세매매에 몸담아온 추세매매 인간입니다. 또한 저는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보고 세부 종목으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로서 거시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지수부터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인데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장 지수가 약 2.5배 상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냉정하게 데이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4월에 1억 원이 있던 계좌는 지수만큼만 올랐어도 2억 5천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좌가 현재 2억 5천만 원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그것은 지수의 평균 상승값만큼 수익이 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던 자산이 현재 3억 원이나 4억 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평균을 상회하는 아주 훌륭한 실력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폭등했는데도 계좌가 2억 원 미만이거나 심지어 손실 상태라면 냉정하게 현재의 투자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수 상승률보다 수익이 훨씬 안 났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내 계좌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수와 개별 종목 사이에는 업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목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하며 분석을 수정하기 전에 내가 주도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업종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작년 4월을 기점으로 반도체나 로봇, 그리고 한때 조정을 받았으나 저력이 있는 방산주 같은 업종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증권주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시세가 나는 업종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수익률의 격차를 만듭니다. 시세가 전혀 나지 않는 소외된 업종의 종목들만 붙잡고 있다면 지수가 아무리 폭등해도 여러분의 계좌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종목의 세부적인 차트를 탓하기 이전에 본인이 주도 업종 분석을 놓친 것은 아닌지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올해도 작년처럼 5배에서 10배씩 오르는 텐베거 종목들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 말이라는 시점에서 지난 2달간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올해도 강력한 텐베거 종목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배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은 대부분 로봇 산업이나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출연했습니다. 로봇 분야의 워닉홀딩스와 의료 인공지능 쪽의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1년 만에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방위 산업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주가가 5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며 투자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특히 증권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며 시장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주가 올해 들어 100%에서 150%, 그리고 많게는 200%까지 상승하며 놀라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 라인에서는 로봇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도주로서 길을 열어주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리노공업과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나 원익IPS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인공이 로봇과 의료 인공지능이었다면 현재 2월까지의 흐름으로는 우주항공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증권주가 후보입니다. 사실 증권주가 텐베거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데, 왜냐하면 텐베거는 단순히 실적이 오르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가치가 폭발해야 합니다. 텐베거는 보통 5년이나 10년 후에 이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야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항공이나 로봇 혹은 제약 바이오처럼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분야에서 텐베거를 찾습니다. 증권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지수가 2.5배 올랐으니 그에 따른 수익 증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다소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화장품이나 엔터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선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업종 내 대장주의 움직임이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월말 기준으로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대장주는 역시 하이브이며 다른 종목들에 비해 차트가 견고합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재개는 엄청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는 3월 정식 앨범 발매와 대규모 월드 투어, 그리고 광화문 공연 같은 굵직한 일정들이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케줄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재료가 노출되기 일주일 전이나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선제적으로 진입을 고려합니다. 3월 초순으로 갈수록 하이브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관련 리포트와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주인 하이브가 먼저 강력하게 치고 나간다면 그 온기가 다른 엔터주들로 확산되면서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APR 같은 새로운 대장주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위주였다면 이제는 K-뷰티의 영역이 홈뷰티 기기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APR은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로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며 시총 10조 원을 달성했듯이 APR 또한 글로벌 확장성이 주가 성장의 핵심입니다. K뷰티의 범위를 넓혀보면 단순히 화장품 제조사를 넘어 LNC바이오나 케어젠 같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LNC바이오는 피부과용 스킨 부스터 제품인 리트어를 통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미용기기나 부품들이 대부분 외국산이었으나 최근에는 국산화에 성공하며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슈링크나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처럼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습니다. 케어젠 또한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최근 아마존 진출 소식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를 분석할 때는 전통적인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말고 광범위한 K뷰티 관련 의료기기 분야까지 확장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시장의 신호와 업종 분석 팁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냉철한 분석과 유연한 대응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며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